요즘가 많이 처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래저래 약간 해이해진 경향도 있는데 사실 좀 이 정도가 정상이 아닌가 약간 변명을 해봅니다. 하루에 막 세네 개씩 올리는 것보다는 음, 적당한 선에서 올리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변명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임이 있었죠. 이제 직장 동료들과 거기서 이제 나름 재미있게 놀다 왔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때 내수하고 자청하면서 근데 이제 A급 광대는 아니고 약간 C급에서 D급 광대인데 이제 A와 C 이 차이는 A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람이든 다 웃길 수 있는 광대가 이제 A급 거의 개그맨 수준들이죠. 제가 이제 신입생 때 만났던 06 선배들이 약간 그런 사례였죠. 거기서 충격받고 아싸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낄 수 있는 판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웃음이 좀 해프신 분들, 그러니까 작은 거에도 크게 웃을 수 있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그러니까 웃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웃겨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광대였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10대 때는 특히 우리가 공부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이제 삶에 그 웃을 수 있는 상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 많이 웃겨가지고 그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제 제가 제일 친한 이제 불알 친구들인데 이제는 인색하죠. 그 친구들도 워낙 재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위해 웃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저 같은 내성적이고 조용하게 보이던 사람이 이제 날뛰니까 일단 재밌게 봐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좋았습니다. 광대로 산다는 거는 참 좋은 제가 20대 때 추억이 그 이유가 제가 어쨌든 C급 광대로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되게 음, 추억을 갖고 있거든요. 뭔가를 재밌게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저는 행운이고 되게 이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개그맨들을 약간 존경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좀 잡소리였죠. 잡소리 조금 더 하자면은 이제 루이스 CK가 이제 루이라는 드라마에서 개그맨과 개그우먼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더 콜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그렇게 남들을 웃길 수 있다는 거는 어떤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일종의 재능을 받은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뭔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재능이죠. 누군가를 웃기게 하고 또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아무튼 그냥 재밌게 놀았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의 주된 이야기는 사실 이제 블라인드 사연 읽기 모음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좀 펐어요. 블라인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 중에서도 뭔가 사연 비스무리한 것들을 약간 훔쳐왔는데, 이거를 한번 이제 파일럿 형식으로 제가 사연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쓰니까 건데 어쨌든 제가 이제 사연을 찾아 헤매다가 지식 사연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뭐 사소하고 너무 카테고리도 많고 예, 좀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블라인드 사연은 정말 미친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사람이 있나 싶은 이야기가 또 블라인드는 뭐 다양한 직군들이 네, 직업도 좀 좋아 보이고 좀 멀쩡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우리의 단면을 볼 수가 있죠. 이제 하나 들어가자면 이제 쓰레기 문제로 싸운 그러니까 제가 붙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나가 어쨌든 쓰레기 뭐 버리는 것 때문에 싸웠다고 하는 내용과 사연남은 쓰레기를 버릴 때 그냥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 음식물 그냥 한 번에 그냥 때려서 버린다고 종량 버린다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말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분이 주장하는 근거는 어차피 인도, 중국, 미국 놈들이 다 버려서 우리가 그럴 뭐 지킬 필요도 없고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우리가 우세종인데 맘대로 하는 게 편하다. 그런 놓고 이제 여자친구고 야 너도 어차피 아가리 환경보호다 너 텀블러 사는 거 하면서 이제 무슨 환경보호냐 환경 파괴지 그거 가식 떨지 마라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가 화나서 텀블러 던지고 갔다고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추가 글로써 후손을 위해라는 표현, 그러니까 환경보호가 후손을 위해 하라는 표현이 참 파시스트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것조차도 가스라이팅이라고 이걸 무슨 모분별하게 쓰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반박을 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바뀌면 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이걸 가정교육이니 뭐니, 혹시 자들이 안 하면 4050 세대들이 가정교육 못 받았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미친놈 취급하듯이 자기한테 이런 비난을 하는 것 또한 가정교육이 된 건지 의문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글 자체도 반박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문제는 자기가 일단 우세종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인간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 저도 뭐 환경보호 그런 거 신경 안 쓰긴 하는데 분리수거 자체는 이거는 환경을 떠나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도덕 규범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싫더라도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범이 있으면 그거를 따르는 게 맞지 않나 싶죠.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인데 굳이 아니 뭐 텀블러가 사실 환경 보호에는 크게 좀 그렇죠. 맞는 말이긴 한데 자신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옹호하기 위해서 남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는 그냥 죽자고 싸우자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후손을 위해서 한다는 행동이 파시스트가 전체주의적인 사고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긴 하죠. 오히려 지금 자신이 우세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미국 이런 놈들도 다 하는데 아, 내가 우세종인데 남들 왜 신경 쓰느냐 이게 더 오히려 생각에서 왜냐면 우세종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태인들을 학살해도 된다라는 그 파시스트적인 사고가 나치즘에서 나온 거죠. 본인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죠. 아마 이것도 좀 좋은 회사 다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사연만 대충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고. 요거는 다음 사연, 외도에 대한 다른 생각을 제안하는 작성자라는 글인데요. 내가 사연을 퍼기만 해가지고 남긴 게 없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결론은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이제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이혼할 거면 이혼하고 그리고 이제 외도로 시작한 커플도 이제 축복을 해주고 뭐 행복하게 살고 이제 싱글도 나른 싱글처럼 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하자. 이런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사랑이 식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따로 이제 회사를 공개하진 않았네요. 근데 어쨌든 재밌는 생각이긴 하네요. 근데 결혼이라는 어쨌든 법률로는 진짜 어떤 그런 외도라는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어, 암묵적으로 어쨌든 금기하자는 그런 약속이 된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에게 많은 결혼하지 뭐 만약에 어쨌든 뭐 사람이라는 게 자체가 어, 그 끌렸다는 감정을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깔끔하게 몰래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작을 하기 전에 미리 결혼 그 법률혼을 정리한 뒤에 뭐 한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죠 보통. 그러니까 몰래 몰래 이렇게 다들 만나다가 걸리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나고
보통은 다 이런 관련이죠. 그러니까 법률론이라는 거에서 너무 그 지금 미흡한 사연인 것 같아요. 그 사연을 쓴 분께서 이 떠나서 어쨌든 법률론에서 그 서에 대한 그리고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더 조금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거고. 뭐 싱글이나 이혼을 요즘은 그래도 이혼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졌고 또 싱글이 분들에 대해서 좀 잘 좋게 보는 어쨌든 너그럽게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외도를 시작한다면 외도를 시작한 커플도 행복하 이거는 어렵죠. 외도를 시작한 커플들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몰래 해야 되고 또 이 둘은 사실 미래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사고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 이분은 비공개를 왜 했을까 하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은 두 가지 사연이 더 네, 남았는데 재밌습니다. 하나 가져오자면 이제 아, 지금 제가 좀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이게 나눠져서 나오다 보니까 예, 이제 세 번째 사연 남편 몰래 클럽 갔다 온 여자 이혼해야 될까 이게 사연남 이야기인데요. 아내랑 7년 아이가 3살. 근데 이제 아내가 없는 거짓말을 걸렸던 걸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거짓말을 한 이력이 계속 몇 년 있었나 봐요. 이게 7년 동안 6, 7번. 근데 이 정도면 좀 화날 만한가요? 저 모르겠네. 그냥 차라리 말을 하고 가지 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연남은 이제 아내를 이제 신뢰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뭐, 이제 아내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클럽에서 노는 거 그냥 친구들끼리 그렇게 남자나 술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데 참 근데 또 보니까 결혼 전에 약혼 당시 양다리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보니까 좀 상황이 좀 복잡해지긴 했었네요. 음. 근데 클럽 근데 이 사연남이 클럽 가는 것 때문에 막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이제 여자분께서 이제 그냥 책 잡히기 싫어서 이렇게 거짓말로 했다가 들키는 해요. 남자 사연남 보면은 지금 되게 많이 용서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 것도 보이고 또 지금 이혼까지 생각했음에도 중간에 자기 아내가 클럽을 가는 이유가 스트레스 해소 때문이고 남자나 술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금 어쨌든 옹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 아내분이 실제로 클럽을 어떤 이유 때문에 가는지 못 떠나. 그러니까 사연남은 아내가 그냥 솔직하게 나 오늘 좀 클럽 가고 싶어서 이러이러해서 가고 싶다 친구들이랑 좀 가면 안 되냐 그러면 이제 남자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 갔다 와라 뭐 자주 가는 것도 아닐 테고 뭐 막 진짜 아이가 있는데 막 하루 매일매일 뭐 이틀에 한 번 아니면 주말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닐 테고 지금 6, 7번 다 걸렸다는 거 보면은 뭐 사실 뭐 중간에 안 걸렸으면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때 연애를 했던 친구가 연애 전이었는지 연애 후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가 클럽에서 놀았던 사연을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친구는 아무튼 독특한 애였는데 놀았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 룸을 잡은 남자애들이랑 어떤 식으로 놀았는지 다 얘기했어. 난 들었거든요. 어느 수준까지가
남자들이 분체로 책상에서, 테이블에서 춤추고 난리를 쳤다고 하고, 뭐 이제 택시 타고 이제 써가지고 막 더 만나려고 막 하니까 다, 저는 그냥 무덤덤하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도 여자들이 그렇게 놀더라도 어쨌든 선을 지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덤덤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남자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보수적인 남자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자기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그런 가서 딱 지킬 거 지키고 놀다 오는 거를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자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중에 왜냐면 이게 말 안 하고 가면은 의심이 커지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늦게 알거나 이러면 더 막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기 때문에 차라리 저도 좀 당황하긴 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얘가 왜 이런 얘기까지 했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냥 다 오픈해버리는 게 오히려 반박의 여지가 없어. 그렇게까지 오픈해버렸으면은 솔직히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근데 사연남은 이미 지친 것 같아요. 이혼까지 생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밌는 마지막 사연은 결혼 전 임신 가능 검사남. 이건 좀 재밌습니다. 일단 의사가 쓴 사연입니다. 결혼 전 여러 가지 검사 이상한 거임. 그러니까 의사분입니다. 이제 결혼 얘기가 나왔고 사이도 괜찮다고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나도 당연히 여친을 사랑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결국 애를 낳고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30대 초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혼 전 난소 나이 검사, 자궁 초음파 검사, 각종 호르몬 검사, 그리고 나도 정자 검사 등 임신의 어려움인지 다 검사하겠다. 아무래도 의사분이라 보니까 이제 각종 검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문제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여자분께서 울며 불며 나 내낳는 기라며 그러면 이제 의사분께서 아니 그럼 덜컥 결혼을 임신이 어려운 몸이면 그때 가서 이혼한 것보단 지금 하는 게 낫지 않냐? 맞지 않아? 그런 다음에 이제 물론 여자친구를 사랑하긴 함. 근데 애 못 나갈 거면 아니 애 안 낳을 거면 그냥 결혼 안 하고 사귀는 사이로 쭉 가는 거지 굳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사고가 여친 말 맞다나 미친놈인 거임. 미친놈 맞죠? 근데 너무 똑똑한 미친놈이죠. 근데 이게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론까지 가는 경우면 이제 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갖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을 꾸리더라도 하더라도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만 지내자. 아이는 그냥 생기면 생기고 말자. 만들지 말자. 기존에 이제 합의가 대화로 해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각종 검사를 먼저 이렇게 안 해버리는 게 굉장히 과스럽다. 약간 문과적 도 필요함이 동하지만 예, 비하당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약간 2등 시민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과 친구들이 조금 문과적 감성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봐요. 이게 좀 틀린 말은 아닌데 미친 소리이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뭐냐 자녀의 이세를 생각하는 그 감정을 이해는 하겠으나 좀, 좀 대화를 좀 하고 나서 이렇게 검사를 하자고 하지. 사실 어느 정도 이 정도 머리면 소위 가스라이팅이 나쁜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좀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냥 건강을 말한다든가 너의 건강 상태도 검사하는 겸 이런 검사도 같이 해보자 서로 하면서 그렇게 스무스하게 갈 수도 있는데 대놓고 해야 되니까 검사하자 막 각종 검사를 읊어버렸으니까 이건 거의 무슨 쇼 호스트가 상품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좀 너무 급발진적인 뉘앙스로 갔죠.
아무튼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역시 의사라서 좀 다르긴 다르네요. 이게 생각에, 그리고, 표현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아무튼 블라인드 사용 이렇게 네 가지 한번 해봤고요. 음,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약간은 파일럿 느낌이라 이렇게 네 가지를, 원래는 하나하나를 했겠지만, 네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해봤습니다. 지금 이거를 하나씩 쪼개는 것도 좀 그렇고,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계속 블라인드에서 퍼오려고 합니다. 블라인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뭐냐, 직업도 좋은 분들이 좀 미친 생각하는 사연도 있는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굴러가는 게, 야, 이게 참, 어쨌든 좋은 직업, 괜찮은 멀끔한 사람들이 이제 가진 생각이나 또 겪는 일들이, 어, 이렇게 뭐, 좀, 소위 말하는 뭐, 천박한 생각도 있고, 좀 몸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그래서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즐겨보던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블라인드 사연 파오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연들은 보통 특정 어떤 이슈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는데, 직접 블라인드로 들어가 보니까 사연의 어떤 카테고리도 꽤 많고, 대부분은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긴 한데, 사연 위주로 이제 퍼오다 보면은 괜찮은 분량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연 읽기가 라디오의 꽃이고, 그것보다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활용점정이 이제 인터뷰인데, 인터뷰는 힘드니까 한번 사연은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름 어제 광대 라이프로 회복해가지고 기분 좋게 녹음 한번 해봤고요. 어쨌든 블라인드 사연 읽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